책상 앞에 앉았는데 채 3분도 안 돼서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교과서는 그저 책상을 장식하는 소품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분명히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SNS를 훑어보고 있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야지라고 다짐했던 것이 무색하게 말이죠. 이런 고민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매일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집중력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듯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나 재미있는 게임을 할 때 집중이 안 된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에 집중력의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관심이 가고 흥미를 느끼는 일에는 자연스럽게 높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인간 뇌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떤 활동에 긍정적인 감정과 기대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실제로는 동기부여와 집중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학습 집중력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것입니다. 모든 전략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집중하려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만 소모할 뿐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재미없어 보이는 수학 공식이나 복잡한 역사 연대에도 어떻게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습 내용을 자신의 실생활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이 공식을 알면 내가 집을 살 때 대출 이자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배울 때는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만들었구나라고 연결지어 보는 것입니다. 과학을 공부할 때도 이 물리 법칙이 내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훨씬 흥미가 생깁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성취감을 느낄 때 쾌감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상회로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단원을 완전히 이해하면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어야지처럼 작은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흥미를 키우려 노력해도 처음에는 집중 시간이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헬스장에 처음 가서 5분도 못 버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집중력도 근육처럼 점진적으로 단련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씩 집중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될까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려버리는 것이죠. 집중력 훈련의 핵심은 현재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초든 1분이든 2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10시간 공부하겠다고 거창한 다짐을 하면서도 실제로 10분 집중했을 때 이것도 안 되네 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 5분도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10분을 집중했다면 이것은 무려 100% 향상된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집중력으로 발전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10초 더 오래 집중했어. 정말 대단한데?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었어. 30초 집중한 것도 엄청난 발전이야. 계속하면 더 늘어날 거야. 근육 운동과 똑같습니다. 오늘 1분, 내일 2분, 모레 3분씩 조금씩 늘려가면 몇 주 후에는 30분, 몇 달 후에는 1시간도 무리 없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 방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SNS 플랫폼, 유튜브, 메신저, 이메일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여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한번 집중이 깨지면 다시 원래 수준의 집중 상태로 돌아가는데 평균 23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하나 때문에 잠깐 집중이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거의 25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방해 요소를 차단하세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거나 가족에게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로 공부할 때는 차단 앱을 활용하세요. 학습에 필요 없는 웹사이트는 아예 접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물리적 환경도 정리해야 합니다. 책상 위에는 현재 공부하는 과목 자료만 배치하고 시각적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세요. 미니멀한 공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부 방해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까다로운 것은 내부적인 방해 요소들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각종 생각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절반을 마음의 방황 상태로 보낸다고 합니다. 거의 반나절을 딴 생각하면서 보내는 셈입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뇌는 하루에 약 6만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부 중에 딴 생각이 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딴 생각이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잘못된 반응은 또 집중 못하고 있네. 나는 정말 의지가 약해.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처럼 자책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은 딴 생각이 났구나. 괜찮아. 이제 다시 공부로 돌아가자 라고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공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차분하게 반복하다 보면 점차 딴 생각에서 공부로 돌아오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씩 딴 생각에 빠져 있다가 깨닫지만 연습을 통해 30초, 1분 안에 바로 알아차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메타인지적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더 빨리 집중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25분 동안 온전히 집중해서 작업하고 5분 휴식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25분 집중 작업을 하고 5분 휴식을 취합니다. 처음에는 10분이나 15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이것을 4회 반복한 후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긴 휴식을 취합니다. 핵심 원칙은 정해진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 과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어떤 방해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기, 물 마시기까지 모두 휴식 시간에만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휴식 방법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SNS를 확인하면 뇌가 더 피곤해집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세요. 물을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소음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조용한 환경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배경음이 있는 환경에서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추천하는 배경음은 자연의 소리입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같은 것들이죠. 화이트 노이즈나 가사 없는 클래식 음악도 좋습니다. 조명은 집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상적인 조명 환경은 자연광이 가장 좋습니다. 인공 조명을 사용할 때는 책상과 주변을 고르게 밝혀서 눈의 피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도 중요합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최적 조건은 실내 온도 20도에서 22도, 습도 40%에서 60%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식습관도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식사 타이밍과 양이 중요합니다. 과식하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공복이면 배고플 신호가 집중력을 방해합니다. 이상적인 타이밍은 공부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인 현미,
귀리, 고구마가 좋고 양질의 단백질인 계란, 생선, 콩류도 좋습니다. 견과류인 호두와 아몬드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도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사타자, 탄산음료 같은 단순당 위주 식품입니다. 과도한 카페인도 피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5%, 뇌의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2%의 탈수만으로도 인지 능력, 집중력, 단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부하는 동안 물병을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은 다음날 집중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아무리 의지력을 발휘해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수면 중에 뇌는 무엇을 할까요?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낮에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도 회복됩니다. 권장 수면 시간은 성인 기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금지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화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집중력 향상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는 운동을 뇌를 위한 기적의 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늘 유래신경 영양인자 분비가 증가하여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실천 가이드는 간단합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운동하세요. 빠른 걸음으로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집중력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집중력과 성과를 향상시키지만 과도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장기간 분비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집중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손상됩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음악 감상, 독서, 그림 그리기,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반려동물과 놀기,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핵심은 정기적으로,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 방식도 집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효과적인 목표는 이번 달에 영어 실력을 늘리자처럼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입니다. 효과적인 목표는 오늘 영어 단어 20개를 정확히 외우고 문법 문제 15개를 풀고 영어 기사 1개를 읽자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입니다. 큰 목표는 여러 개의 작은 목표들로 분해해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 정상만 보고 올라가기보다는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지점들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목표 달성에서 오는 성취감이 도파민 분비로 이어지고 이것이 더 큰 집중력과 동기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호흡 인식 연습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5분 호흡 집중 연습을 소개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내려뜨립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감각을 느낍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감각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만한 마음이 정리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뇌에게 지금부터 집중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생각이 났구나 하고 인정한 후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 간단한 연습을 공부 전에 규칙적으로 하면 집중 상태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집중력 훈련의 핵심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과 인내심입니다. 집중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집중력을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무게도 힘들어하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집중력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꾸준히 키워나가야 하는 정신적 근육입니다. 점진적 발전 과정을 보면 오늘의 한 분 집중이 내일의 10분 집중으로, 다음 주에 30분 집중으로, 다음 달에 1시간 집중으로 발전합니다. 매일 실천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짓고 작은 성취를 인정하며 칭찬하세요. 스마트폰과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딴 생각이 나면 판단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하세요. 환경 최적화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배경음을 설정하고 조명 밝기를 조절하세요. 책상 위를 정리정돈하고 온도를 20도에서 22도로 유지하세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뇌에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자고 매일 30분 운동하며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학습 전략으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세요. 공부 전 5분 호흡 연습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집중력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닙니다. 누구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는 후천적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좌절스러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반드시 향상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선택해서 실천해보세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법을 찾아서 꾸준히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집중력은 근육입니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집중력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습 여정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마음을 돌보는 작은 약속입니다. 내일도 마음 루틴 같이 해요.